동현아 2번. 자, 1사분면의 전피. P를 Y는 X 대칭한 거를 Q. 그 다음에 Q를 다시 원점 대칭한 거를 R. 그랬을 때 OP, OQ, OR이 나타내는 각도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P의 각도를 알파, Q의 각도를 베타, 감마의 그 R의 각도를 감마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를 3분의 1이라고 준 상태다. 그때 내가 구할 거는 9 곱하기 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 됐어. 내가 바라는 풀이가 뭘까? 단위원을 그려서 점을 돌리는 걸로 하자. 제발. 여기 볼게. 단위원을 그렸어. 일단 1사분면 위에 전피가 있대. 그지? 근데 전피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어디다 찍어야 돼? Y좌표가 3분의 1 되게 찍으면 돼. 그렇잖아. 여기 어딘가에 P를 잡았어. X값은 몰라. 근데 Y값은 3분의 1이야.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4분원에서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 그러면 첫 번째 거의 그림이 이렇게 가서 얘를 알파라고 잡았대. 그러면 이제 이 주황색을 대칭으로 접으면 뭔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대칭을 접은 거니까 얘랑 같은 각도고 당연히 알파가 여기가 알파가 돼야 해. 그러면 현 상태는 이 두 번째 동경이 이루는 각도 베타가 바로 이렇게가 베타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이 2분의 파이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혹은 이렇게 봐도 돼. 이거를 너네가 이렇게 봐서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요 라고 하면 얘가 풀리긴 할 거라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원초적인 풀이는 그냥 이런 점이 있어. Y는 X가 있어. 대칭을 시킨대. 그럼 당연히 Q의 좌표를 쓸 때 X가 3분의 1이겠지 뭘 고민하는 거야. 이게 단위원에 대한 이해라고 그냥. 됐어? 그럼 이렇게 봐주면 이렇게 연결 쳤을 때 이 베타의 X좌표가 3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걸 다 써보자. 자, 따라서 먼저 코사인 베타, 베타의 X좌표니까 Q의 X좌표니까 그게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고 현재.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얘를 3분의 1 잡고 얘를 1 잡았으면 피타를 쓰든 삼각대를 쓰든 높이가 3분의 2루트인 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베타의 Y좌표, 사인 베타 3분의 2루트 2 그거 제곱할 거니까 뭐 여기는 9분의 8 돼. 그러면 이제 감마는 뭐야? 감마는 그렇게 구한 Q를 원점 대칭하래. 요 Q를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감마라고 찍으래. 그렇게 여기를 감마라고 찍은 다음에 탄젠트를 구하재.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 기울기 구하는 거랑 같잖아. 근데 요 기울기는 얼마야? 3분의 1분의 3분의 2루트이니까 기울기가 그냥 2루트이지. 아니 식을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거야. 너가 이 문제를 풀 때 각변환으로 풀려고 하면은 막 이런 걸 집어넣고 풀려고 하면 식이 길어진다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제발 원으로 생각해. 알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이 전나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이걸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항상 삼각함수를 풀 때는 단위원을 먼저 떠올린다. 알겠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2루트이니까 제곱하고 8인 거고 요 기울기가 요 사인 값이 뭐 9분의 8이었던 거잖아. 그걸 더한 다음에 이제 9배를 때릴 거니까 이렇게 전개하시면 8 이렇게 전개하시면 72 답은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기 됐어?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 제발 이렇게 좀 공부해. 그래야 더셈 정리 풀 때 쉽다.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도형 문제들은 전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쓰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일주일 뒤에 만나서 같이 공부합시다. 알겠죠? 해보시고 자 넘어오세요. 6번 볼게요. 6번. 나름 삼각함수 그래프의 절대값을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걸 넣으려고 했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갔는데 자 볼게요. 이렇게 하자. 4분의 1은 어차피 평행이동이야. 그냥 코사인부터 그릴게.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문제 속의 범위도 0부터 2파이까지만 쓰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상황이었으면 1과 마이너스 1이었겠지. 가운데가 0이었던 거고 그거를 위로 4분의 1 칸만큼 올렸을 거니까 1에다가 4분의 1 더하고 0에다가 4분의 1 더하고 마이너스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써있겠죠. 그러면 X축의 위치는 당연하게도 요놈과 요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X축이 저렇게 있을 때 내가 그래프를 접어서 보라색으로 그리면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그대로 요만큼만 접어서 갖다 그릴 거니까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요점이 3개이려면 당연히 그 K값 자체가 4분의 3일 수밖에 없지. 이유는 얘를 적은 거니까. 됐어요? 맞죠? 자 봐봐. 삼각함수를 그릴 때 그래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는 얘를 8조각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8조각을 내서 그리는 게 맞아. 그때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거 알고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잖아. 3차 함수도 일단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잖아. 왜 코사인은 이렇게 안 그리는 건데? 이걸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최대값, 최소값 메모하시면서 하면 이 속도로 풀릴 건데 처음부터 그냥 관성적으로 8조각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선을 이상한 걸 그리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 습관을 고쳐야 돼. 그래야 뭔가 문제가 보는 치아가 트인다고 알겠지? 자 넘어오세요. 그래서 K는 4분의 3이니까 답은 30 이렇게 될 거고 7번 해보세요. 수능에 9번이면은 그냥 쉬운 4점에 속하는 거니까 7번. 이 문제 풀 때 탄젠트 그래프 안 그리시면 지옥 갑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외면하시면 안 돼. 꼭 그려.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 내가 알려준 대로 해봐. 저는 탄젠트를 풀 때 이 순서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방금. 첫 번째, 여기가 0 되는 걸 써.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써. 그게 한 주기의, 그게 이제 절반 주기의 그림이야. 맞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탄젠트 앞에 개수가 양수였을 때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위아래 뒤집었다고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A가 없는 상태는 어차피 A는 평행이동이니까 그냥 내가 이만큼만 그린다 생각하면 얘를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고 이걸 올라가는 그림이었던 걸 아래로 뒤집은 거니까 모양이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게 절반 주기의 그림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메모하면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A만큼 올린 거니까 그냥 여기가 0,A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탄젠트를 풀 때 중요한 건 점근선이 중요한 거지 XY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2차 함수를 풀 때도 대칭축이 중요한 거지 XY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3차 함수를 풀 때도 극대극소가 중요한 거지 X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다가 XY축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제발 얘를 그만해야 돼. 이런 걸 안 버릴수록 어려운 문제는 안 풀려. 알겠지? 그냥 모양만 그려. 어차피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기준점이야. 0,0이었겠지 원래. 그런데 A만큼 올렸겠지. 이렇게 쓰면 그만이잖아. 근데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뿐이고 그게 그냥 4분의 파이였던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잘 들어봐. 그러면 노란색의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졌어. 근데 문제 속의 범위가 닫힌 구간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주기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내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봐버리면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최대와 최소를 명시한 것부터가 이 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B는. 알아들어?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 잡고 이렇게 점근선 잡아. 근데 만약에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 하면은 최대값, 최소값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만약에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 새끼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간상에 최소값이 없어.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값도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거꾸로 봤더니 최대와 최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근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B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얘보다는 조금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쓰고 그럼 마찬가지 B도 뭔지 몰라. 그냥 뭐 어딘가 뭐 여기든 여기든 여기 어딘가 있겠지. 절대 여길 넘어가지 않고 B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확실한 사실은 6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간 게 최대고 B가 들어간 게 최소라는 사실은 팩트지. 그러니까 저기 써있는 최대값 7이라는 걸 뭐라고 쓰면 된다. 얘가 fx라고 했으니까 그냥 f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결과가 7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f에다가 b를 대입한 결과 그게 바로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그러면 a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탄젠트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값은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값과 부호가 반대야. 탄젠트의 3분의 파이가 루트 3인 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얘까지 곱할 거니까 현재 플러스 3이라고. 그래서 a에다가 3을 더했더니 7이었다. a는 4였다. 이해됐어? 그럼 a가 4였을 테니까 이제 f, b를 집어넣으면 4 빼기 루트 3 곱하기 탄젠트의 2b 이렇게 들어갔더니 요놈의 이름이 3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루트 3의 탄젠트 2b라고 써있는 게 이만큼의 값이 1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탄젠트의 2b라고 들어있는 게 루트 3분의 1인 거고 탄젠트에 몇 도가 들어가야 얘는 특수각이다. 이건 30도다. 얘가 6분의 파이다. 따라서 b는 12분의 파이다. 됐어. 다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야?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이야. 그냥.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위아래를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이지 지금. 근데 한 주기를 넘어서 접는선을 넘어서 그리는 순간 최대와 최소를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니까 그냥 한 주기만 그리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이해됐어? 자, 13번으로 올게요. 여러분이 탄젠트를 제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탄젠트만 하는 거야. 자, 13번을 또 한번 해보세요. 한 3번 드릴게요. 중요한 건 점근선, 주기, 대칭성 그런 것만 잘 쓸 줄 알면 돼. 괜히 그림 괴상하다고 쫄지 말고. 어차피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가 다야.
자, 여기 보세요.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 봐봐. 이게 아마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쓰다가 막힐 수도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쓰는 거 전까지 했으면 그래도 나는 탄젠트를 좀 안다 해도 돼. 자, 볼게. 지금 현재 이 탄젠트 그래프의 식은 y는 탄젠트 그냥 x가 아니고 k분의 x지. 그럼 먼저 생각해볼게. 탄젠트의 주기는 여기 있는 값이 파이가 되게 하는 게 주기라서 탄젠트의 주기는 k 파이다. 혹은 너네가 뭐 외운 대로면 뭐 b분의 파이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가 k 파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보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양수 p를 하나 그릴 거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p를 하나 그릴 거니까 선 두 개가 지금 위아래 대칭이겠지. 뭔가 대칭이 있네. 일단 대칭이 있네. 반갑다 인사하시면 되고. 자, 여기 원점 A, O, 여기 교점 A, 여기 교점 B, 그 다음에 얘랑 교점 C라고 찍었대. 그런 다음에 Y축과 교점을 P라고 잡았더니 현재 지금 주어진 사실관계가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지금 1대 3이었대요. 그죠? 자, 그러면 천천히 봐. 요 녀석에서 주기가 K파이라는 사실이 그게 지금 결국 선분 AB의 길이랑 같은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내가 삼각함수를 이렇게 그려.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삼각함수를 계속 사인이든 코사인을 계속 갖다 그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갖다 만난다고 그렸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더니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 다음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부터 얘까지도 한 줄이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과 B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같으니까 그냥 이 사이 간격의 주기가 같다고 이해하시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기가 K파인데 그게 AB의 길이가 되는 거고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이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그 나오는 결론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3분의 K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P의 길이가 3분의 K파이라고 나왔으면은 자, 그 말에 의해서 결국에 A의 좌표가 3분의 K파이가 X값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잖아. 너 봤더니 너무 다행히 이렇게 나오더라고. K가 지워지면서. 이해됐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K랑 P를 구하고 두 개 더하라고 했는데 이 값이 지금 P인 거니까 이제 P 값을 루트 3이라고 메모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배웠니? 됐니?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삼각형 52의 넓이를 구하겠대. 이렇게 넓이를 갖다 구하겠대. 그러면 저렇게 내가 꺾여 있는 삼각형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뭔가 축이랑 평행한 거는 밑변 높이를 구하기 쉽지만 이렇게 얘가 회전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근데 그나마 얘를 수학상에서는 점집거라도 때려갖고 풀 수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설마 탄젠트랑 점집거를 물어보겠냐고 얘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좀 돌려보면은 이렇게 보여. 여기 봐.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얘가 높이인 삼각형 위에 거, 얘가 높이인 삼각형 아래 거 라고 두 개를 따로따로 분단시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첫 번째 넓이를 S1, 여기를 두 번째 걸 S2라고 봐도 되잖아. 그지? 그리고 그 두 개의 합이 3분의 5파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밑변의 길이가 결국 주기랑 같잖아. 그러니까 S1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주기에 해당하는 K파이가 밑변인 거고 그 다음 P가 루트 3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3이지. 근데 S2를 쓰려고 해봤더니만 식이 똑같아. 왜? 밑변은 똑같고 높이 똑같잖아. 그냥 땡땡 쓰면 되지.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더한다라고 볼 거니까 따라서 S1과 S2의 합은 그냥 루트 3K 파이 이렇게 써있고 끝나는 거지.
똑같은 걸 2배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 녀석이 문제에서 3분의 5파이였다 이렇게 준 거고. 이해하세요 지금? 그럼 마지막에 파이 떨궈내면은 남는 k 값은 얼마일까? 3루트 3분의 5? 그럼 9분의 5루트 3? 됐어. 그럼 지금 봐봐.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쓴 정보가 뭐가 있지? 하면 첫 번째는 탄젠트의 주기는 곧 점근선 간의 간격이다도 맞지만 그냥 어떤 임의의 점을 옆으로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얘가 k파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거를 반 잘라가지고 벌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밑변의 길이가 주기랑 같은 거니까. 알아들었어요? 두 개 더하면 답은 3번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 됐니? 기왕 하는 거 탄젠트를 조지자. 다음 문제도 해보세요. 22번. 14번. 되게 그림은 심플한데 풀기 어렵지. 이번에 이 탄젠트의 식은 탄젠트 a분의 파이 x래. 자, 그리고 원점이 지금 여기가 원점이네요. 그죠? 탄젠트를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린 다음에 다음 번째 주기를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가운데 점근선이 있겠지. 그지?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봐봐. 탄젠트를 이렇게 갖다 그렸어. 지금 순서가 이래. 어쨌거나 어디 점을 잡아. 걔를 옆으로 이렇게 쭉 가.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나머지 한 점을 이 중에 어디다가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어디다가 잡아야 얘가 완벽 대칭인 정삼각형이 매끈하게 될까? 알아들었어? 근데 보면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점에 대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그림과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같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점과 이 원점이 이렇게 반반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자.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뻗었을 때 지금 이렇게 두 칸으로 된 길이가 결국 한 변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요 길이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딱 봤더니 이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냐면 B분의 파이니까 탄젠트의 주기가 A죠 지금. 그럼 탄젠트의 주기가 A라는 사실은 얘부터 얘까지의 이 간격이 그냥 한 주기니까 막말로 지금 요 놈의 한 변의 길이가 A라는 걸 준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제 얘가 A면 여기 있는 이 길이도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팩트지. 그지? 근데 생각해봐. 정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를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래. 그러면 이거를 반 잘라서 여기가 60도일 테니까 결국에 1대 루트 3대 2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요만큼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A인 거고 뭐 여기가 반토막으로 2분의 1 A인 거지 지금. 됐어? 근데 이 모든 분석은 뭐냐면 정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반을 내려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안 그리면은 유죄라고. 정삼각이며 이등변이며 이런 걸 푸는 건 반을 내리는 게 기본이야. 반을 내려서 여기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됐어? 그러면 그 순간 여전히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여. 요 길이가 얼마세요? 요 길이가 얼마세요? 2분의 1 A세요.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이 원점 대칭이세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싹 반 갈라버리면 지금 여기가 4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올까? X값은 4분의 A다. 그치? X값은 4분의 A고 쌤 그럼 그때 Y좌표 뭔데요? 아니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쨌거나 길이가 정삼각이었으니까 1대 루트 3대 2래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 Y좌표는 4분의 A를 넣었을 때 그거의 루트 3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루트 3A라고 써있는 게 그래야 맞지 않을까 지금? 맞잖아? 근데 내가 쓸 식은 그냥 하나야. 뭐? 4분의 A를 넣었더니 얘가 나온다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따라서 Y좌표 4분의 루트 3A X좌표는 4분의 A가 들어가.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45도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럼 A가 나왔네. 루트 3분의 4라고. 유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지금 탄젠트 문제 몇 개 풀어갔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지? 그냥 주기를 기준으로 반 갈라보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그치? 물론 이거는 그나마 내가 쉬운 걸 골라준 거야. 여기서 문제가 빡세지면 전문성이 들어가겠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교재 17번이 아까 풀어드린 그 3점짜리 어려운 거니까 한번 집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꼭. 자꾸 똑같은 말 해서 미안한데 내가 풀어주는 건 너는 말하는 답지를 들은 거란다. 제발 네가 공부 좀 해라. 응? 너네가 손흥민과 김연아와 박찬호의 코치가 궁금하지 않듯이 응? 걔네 코치가 암만 뛰어나서 걔네가 그렇게 됐겠어? 걔네가 그냥 존나 했으니까 된 거 아닐까? 물론 재능도 있지만 일단 네가 하고 봐야 뭐가 되겠죠. 그죠? 자, 쭉 넘어와서 두 문제 하고 들어갈게. 잠깐만, 일단 바로 옆에 15번.
그거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 15번 잘 들어. 문제 바로 볼게. 자, fx가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3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에 x 빼기 4분의 파이 더하기 k. 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한다, 그지? 무조건 공부하시는 양반들 이거를 덧셈 정리로 뜯을 생각일랑 포기하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문제의 의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지? 알고 있어도 버려. 그렇게 푸는 게 더 손해야. 손해야.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다고. 알겠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수학 1에서 이런 각도를 처리하는 방식은 항상 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든지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뭐 이런 걸 했지, 우리가 4분의 파이를 한 적은 없거든. 그치? 그러면 또 그럼 선생님이 막 그거를 단위원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파이만큼 그리면 45도. 아, 45도에서 x만큼 더 간 건가? 존나 좋은 감각인데 그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잡한 각도가 나왔을 때 각도 간의 관계를 보면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관계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90도를 더하면 얘가 나와. 그치? 그치? 여기다가 4분의 2파이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x 빼기 4분의 3파이 라는 애를 그냥 잠깐 세타라고 치환 잡으면 뒤에 있는 요 놈은 그저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했을 뿐이라고. 그지? 그래버리면 이제 식이 뭐로 보이냐, 치환을 했을 때 fx가 코사인 제곱에 여기가 세타로 보이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에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보이는 거지.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이제부터는. 요 놈은 여기까지만 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이니까 바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맨 끝에 k는 원래 있는 거였고. 그치? 그래서 늘 풀듯이 이제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서 2차 함수로 풀어버리면 대칭축이 t가 2분의 1인 게 대칭축일 건데, 내가 지금 치환한 사인 세타는 항상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잘라버리면 여기서 최대값이 생성되고 여기서 최소값이 생성된다. 따라서 t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고 생각하면은 그게 최대값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제. 혹시라도 미적분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할까봐, 그리고 미적분 못 배운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할까봐 알려주는 거야. 됐어. 자, 마지막 20번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자, 20번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요거를 그려가지고 K랑 만나는 걸 표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얘가 먼저 나왔잖아. 여기 사인이니? 코사인이죠? 얘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먼저 그리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리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 할 만한 걸 먼저 했더니 얘를 풀만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항상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 얘보다 얘가 할만하니까. 쟤는 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냥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저 행복해. 자, 주기는 b분의 2파이라고 보든 여기가 2파이가 나온다고 보든 주기는 10이야. 아, 그래서 닫힌 구간 0부터 10이구나. 여기가 0이다. 여기가 10이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아는 거 다 표시해보면 여긴 반토막이니까 6이 될 거고 얘와 얘의 가운데 점인 이 자리가 3이 되겠지. 뭐 이런 거를 다 써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어떤 K라는 숫자를 표시할 거야. 근데 K를 표시했더니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두 개가 생기는데 그들 간의 간격이 8칸이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보다시피 이렇게 X축이 잡혀 있을 텐데 지금 이 간격 600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K를 아래로 다 잡는 게 아니고 위로 잡겠지. 그럼 위로 잡았다고 치면은 아, K가 뭐 한 이쯤 있는 건가? 이렇게 싶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요 숫자를 알파1 여기를 알파2라고 표시할 때 그들 간의 대칭축이 6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을까. 삼각함수는 그냥 무조건 대칭성 죽이면 끝난다고. 한 세트면 전근성까지 추가. 해봤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대칭으로 같을 텐데 네 새끼들 간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칸이었구나. 그래서 알파1이 2가 되고 알파2가 10이 되는구나. 괜찮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랬다 이거야. 오케이, 알겠어. 아, 선생님 그래서 K를 구하려면 제가 이제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따라서 K 값은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의 60도니까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고. 아, 좋다 이거야.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gx를 풀어가지고 이 두 번째 상황을 풀어서 내가 베타 1, 2를 찾으려면 일단 주어진 관계는 요거의 그래프랑 K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두 개란 말이야. 첫 번째는 정말로 Y는 GX의 그래프랑 정말로 Y는 K의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그렇게 덤벼버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3배를 하고 뒤집는 다음에 1을 빼고 별 생쇼를 해야 돼. 근데 알잖아. 어차피 이거를 푸는 과정은 적당히 이항하고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치?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 게 좀 별로야. 그래서 내가 식정리를 먼저 할 거야. 뭐라고? 그냥 이걸 집어넣고 정리할 거라고.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 하고 K에다가 정말로 그냥 2분의 1을 넣어보잔 말이지. 아는데 못할 게 뭐야, 그지?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더하기 2분의 3이 돼. 따라서 나누기 3을 조지면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 알아들어요 지금?
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베타 1, 2를 구하겠다고 초록색으로 덤벼서 얘를 그려서 K를 그려서 메모하는 거랑 이 식을 정리해가지고 주황색으로 바꿔서 푼 상황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납득하시냐고, 그지? 그럼 압도적으로 얘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 난 이 그래프 이미 그려놨거든, 왼쪽에다가. 심지어 이게 얼마냐면은 내가 그린 K의 부호 반대인 녀석이야.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또 점대칭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 등차수열이라고. 얘가 2인데 얘가 3이니까 여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4야. 얘가 9인데 얘가 10이니까 이 새끼는 볼 것도 없이 그냥 8이야. 그래서 베타 1, 2는 각각 8과 4야. 답은 4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이거 푸는 거 구교재 있었어 이것들아. 아무튼 그렇고 중요한 건 뭐다? 사인을 풀든 코사인을 풀든 중요한 건 요점에 대한 점대칭, 요점에 대한 선대칭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려고 한다고. 알겠지? 근데 그런 생각의 발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얘를 먼저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알았겠지. 아, 어차피 저거네? 이러면서. 근데 점대칭성을 계속 생각하는 순간 잠깐만 여기 식을 왜 똑같이 준 거지? 이게 좀 쓸데가 있나? 근데 그냥 하는 게 좀 띠꺼운데? 바꿔볼까? 하다 보니까 보인 거야 그냥. 그럼 다시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4분의 1이었어도 이렇게 풀리나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교수를 생각해보라고. 교수 새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대칭인데 잠깐만 요렇게랑 요렇게랑 서로 부호 반대면 애들이 여기 등차수열인 거 알고 있나?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다가 막 파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주기를 자연수로 바꿀까? 어머 그러면 여기가 3과 9와 6이 되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할까? 1은 좀 짜치고 2라고 해볼까? 아 여기 10인가? 잠깐만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이 새끼가 4가 나오려면 gx를 뭐라고 써야 되지? 를 거꾸로 하다가 식이 저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의도 자체가 얘하고 얘를 풀 때 이 대칭성을 활용하라는 게 지금 주가 되는 거지. 여기가 완전 생뚱맞은 4분의 1 같은 거였으면 답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봐봐 여기다가 4분의 1을 표시해. 다른 걸 표시해. 그럼 계획이대 간결이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삼각함수를 풀 때 특수각이 아닌 상황이 나오면 그들을 더한 합이 대칭축과 일치한다 뭔가 그런 건 쓸 수 있지만 얘하고 얘하고의 간격은 우리가 절대 구할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일단 요거를 보는 순간 무조건 얘를 쓰겠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그건 조금 투머치하고 그냥 내 말은 이거를 처음부터 보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고 얘부터 그리는 거 좀 하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아까 계속 잔소리한 거 이 8칸 그리는 행위 좀 하지 맙시다. 그건 진짜로 요거 처음 배우는 베이비들이 졸라 어려우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지. 너네가 풀 때는 이건 독이야. 그냥 모양이나 제껴. 모양이나 제끼고 아 이거 대칭이구나 이런 거 메모하면서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일주일만 공부 잘 하시고 자, 어려운 것도 많고 할 텐데 일단 쭉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에 그린 프린트랑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숙제는 일단 일주일간 복습 잘 하시면서 32번까지 풀어와. 삼각함수의 활용은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하시고. 자, 미리 말하면 삼각함수의 주제는 모의고사에 나올 때 아까 말한 각변환 같은 그런 3점짜리 같은 거 한 2개 나오고 주가 되는 문제는 4점짜리가 2개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프 문제 하나, 나머지 하나가 삼각함수의 활용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문제 맞겠다고 이 오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자 말았지. 됐어요? 들어가시고.